오늘 영상에서는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가 홈택스를 통해서 직원들의 연말정산 공제신고서를 제출받을 때 첨부 서류를 함께 제출받는 방법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직원들이 각자 자신의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하다 보면 국세청에서 취합해서 제공해주는 공제신청 가능 금액들 중에서 본인이 신청할 수 있는 내용이 누락된 걸 발견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공제 대상인 월세액이 있는 직원인 경우에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에서 해당 금액이 누락된 것을 발견하곤 할 텐데요. 이런 경우에는 해당 직원 본인이 홈택스에서 공제신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누락된 월세액 금액을 직접 추가로 입력해 주어서 공제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일 누락된 걸 추가하지 않고 홈택스 자료로만 공제신고서를 작성해서 회사에 제출하면 해당 직원은 연말정산에서 손해를 보게 되는 거니까요. 지금 화면처럼 공제신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직원 본인이 직접 해당 금액을 입력해 주어야 하고요. 그리고 나서는 반드시 해당 월세액에 대한 증빙자료를 홈택스에서 첨부해서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누락된 금액을 직접 공제신고서에 입력해주고 추가로 입력한 금액에 대한 증빙자료를 홈택스에 등록해 주어야만 간소화 서비스에서 누락된 금액이 본인의 연말정산에 정상적으로 추가될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직원이 국세청 자료만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수집한 증빙 자료를 근거로 해서 공제신고서에 금액을 추가해서 제출하는 경우가 많을 텐데요. 이럴 경우 연말정산 담당자는 직원이 제출한 증빙 자료를 확인해서 직원이 공제신고서에 추가한 내용이 맞는지를 확인해 봐야 하는데요. 그런데 직원들이 증빙 서류는 빼먹고 제출하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이럴 경우에 좋지 않은 방법을 지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증빙 서류를 첨부하지 않은 직원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 해당 직원의 공제신고서 처리 상태를 공제신고서 확인 완료에서 공제신고서 확인 취소로 바꾸어 주는데요. 해당 직원의 V체크하고 공제신고서 확인 취소 버튼 클릭합니다. 그리고 해당 직원에게 제출된 공제신고서를 반송 처리해야 하는데요. 반송 사유 항목에서 입력 클릭해서 증빙자료 첨부해 달라는 내용 입력하고 반송 처리합니다. 그러면 공제신고서는 반송됐고요. 일단 연말정산 담당자가 할 일은 끝난 거고요. 이제 다시 해당 직원이 본인 명의로 홈택스에 로그인해서 누락된 증빙자료를 첨부해서 공제신고서를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홈 화면 상단에서 장려금 연말정산 탭 선택하고요. 편리한 연말정산 메뉴에서 공제신고서 제출하기를 선택해 줍니다. 편리한 연말정산 홈 화면에서 왼쪽 하단 메뉴들 중에서 회수 및 제출 이력을 선택하는데요. 그러면 본인이 제출했던 공제신고서가 현재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확인하는 화면이 나옵니다. 화면에서 보면 제출 상태는 공제신고서가 반송된 것 알 수 있고요. 반송된 이유는 증빙자료를 첨부해달라는 내용인 것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직원 본인이 증빙서류를 첨부해서 공제신고서를 다시 제출하려면 우선은 제출했던 공제신고서를 회수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하는데요. 화면에 있는 회수 버튼 클릭해서 공제신고서를 회수해 줍니다. 잠깐 화면 보시면 직원 1명 연말정산 처리하는데도 제출했다 반송했다를 여러 번 반복해야 하는 경우도 많아서요. 연말정산 업무는 참 손이 많이 갑니다. 회수를 끝냈으면 이제 공제신고서를 수정해야 하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편의상 간소화 자료 확인을 끝낸 상태에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홈택스 자료에서 월세액은 불려오지 않은 상태고요. 확인은 모두 끝난 상태라서 공제신고서 작성으로 바로 넘어갈 거고요. 생성된 공제신고서를 확인하는 화면에서 공제신고서 수정하기를 클릭해 줍니다. 참고로 이번 영상에서는 공제신고서에다가 누락된 월세액을 입력하는 방법부터 증빙자료 첨부하는 것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제신고서를 수정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오고요. 이 화면을 가장 아래까지 내리면 월세액 항목이 있습니다. 월세액 제목 옆에 붙어 있는 수정 버튼을 클릭해 주면 월세액 금액을 수정할 수 있으니까요.
새로 뜬 팝업 창에서 아래쪽 기타 자료 표에 있는 자료 추가를 클릭하고요. 직원 본인이 준비한 월세 계약서 참고해서 임대인 정보부터 연간 월세액까지 모두 입력해 줍니다. 입력 끝내고 반영하기 클릭하면 월세액 항목에 방금 입력한 금액 등록된 것 볼 수 있고요. 이제 증빙자료인 월세 계약서를 첨부해야 하는데요. 같은 화면 제일 위쪽을 보면 기타 서류 첨부라는 버튼이 있으니까 클릭하면 PC에 있는 증빙 서류를 찾아서 업로드할 수 있는 팝업 창이 나오는데요. 우선 파일 선택 클릭해서 팝업 창을 하나 더 띄우고요. 파일 찾기 클릭해서 윈도우 탐색기로 계약서를 스캔해둔 파일 찾아서 선택하고요. 해당 파일에 V체크 해주고 업로드 해주면 됩니다. 이제 증빙서류 첨부된 거고요. 수정을 완료한 공제신고서를 다시 홈택스를 통해서 회사로 제출해 주면 됩니다. 직원이 이렇게 다시 공제신고서를 제출하고 나면 담당자가 처리할 공제신고서 관리 화면에서는 해당 직원이 첨부한 증빙자료를 다운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기타 서류 내려받기에 있는 내려받기 선택해서 팝업 창에서 내려받기 클릭하면 됩니다. 이렇게 직원이 첨부한 증빙 서류를 담당자 화면에서 다운로드 받으려면 직원이 홈택스로 제출한 다음 날부터 가능한 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말정산 업무는 일은 많고 티도 못 내는 일인데요. 이 영상 참고하셔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직원들이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공제신고서 어떻게 작성하냐고 교육이라도 해달라고 하면 이 영상 끝에 링크해둔 영상들 공유해 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